그 다음에 이제 추출 시간이죠. 예, 보통 이제 그냥 샘플을 녹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검체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만은 어떤 용매에다가 익스트랙션, 추출시켜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추출 시간이 짧은 경우와 긴 경우에 아무래도 좀 길어야지 추출이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험법을 만들 때 적어도 뭐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뭐 이런 식으로 추출 시간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그 이상 추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시험법을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보통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시험을 할 때 보면은 피크가 원래 나와야 되는 면접보다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많은 원인으로서는 뭐예요? 추출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뭐 이 정도면 추출 다 됐겠지 하고 별로 시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하고 보통 이제 추출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완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요인들, 그죠? 이런 것들을 잡는 건데, 그 요인들을 잡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바꿔주는 건데, 의도적으로 바꿔주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요인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하면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연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시스템 적합성이라든지 완건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어떤 항목을 시험을 해야 되는지는 시험법을 개발한 사람들,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하는 연구원이 스스로 정해야 돼요. 보통 우리들 이제 뭐 시험법 밸리데이션 왜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법이 밸리드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내가 만든 시험법이 과연 밸리드한가? 타당성이 있나? 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합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예. 우리가 품목 허가 받아야 되는 자료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보통 규제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딱딱딱 정해졌으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는 시험법에 따라서 니네들이 정해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건성을 하는 이유를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하게 결과가 많이 변할 수 있는 변동인자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인자인데 이것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시험을 하면서 우연적으로라도 변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은 변동인자로 잡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그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쩌다 보면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추출 용매다. 자, 추출 용매를 뭘 쓰냐에 따라서도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만약에 어떤 샘플을 메탄올로 추출해야 되는데 아세토나이트린이나 물로 추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추출 용매를 다르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시험을 하면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죠? 예. 거의 희박하죠. 예.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추출 용매 같은 것들은 시험법 밸리데이션의 완건성에서 우리가 시험하는 변동 요인에 집어넣지 않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가 잡아라. 그 다음에 그런 변동 요인 중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잘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그죠? 일반적인 시험법의 변동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HPLC에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동상 pH죠. 그래서 pH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7로 맞추려고 했지만은 뭐 그때 뭐 HPLC, pH 메터가 별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실제로는 뭐 6.8에서 우리가 이동상을 만들었다. pH 6.8짜리 이동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7일 때와 6.8일 때 시험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로버스트니스는 시험법의 완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완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조건이 약간 틀어지더라도 결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좋은 시험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pH를 우리가 완건성 시험을 한다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죠? 좀 많이 틀어질 수 있는 어느 정도 틀어질 수 있는 pH 범위를 잡아서 완건성 시험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7로 맞추기로 했는데, 그죠? 예, 완관성 pH, 예, 변동 요인을 pH로 잡아가지고 했을 때, 만약에 뭐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7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pH에 의한 영향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거는 변동 요인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하면서 아무리 시험을 못 하더라도 7로 맞추기로 했는데 4로 맞힐 일은 거의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시험을 하면서 7로 맞추기로 했는데 혹은 우연히 혹은 의도치 않게 좀 낮거나 그죠? 높게 pH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갖다가 우리가 따져가지고 현실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게 좋겠죠. 굳이 4에서부터 뭐 8까지, 4에서부터 9까지 pH를 갖다가 변동시켜서 시험을 한 다음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걸 보고, 이거는 완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7이다 그랬으면은 무슨, 6.5에서 뭐 7.5라든지,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를 잡아서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조성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뭐 이동상에 용매가 몇 프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예, 시험하다 보면 뭐 이렇게 조금씩 더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 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틀어질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해서, 결과를 보는 것이 좋고요. 자, 칼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CAT인 칼럼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사마다, 칼럼을 제조하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칼럼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조사라고 하더라도 컬럼의 로트가 다른 경우, 그러면 아마 또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온도죠. 온도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를 또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좀 베리에이션이 있을 만한 레인지를 잡아서, 그죠? 예를 들어서 40도씨로 맞추기로 했다. 시험법에서 그렇게 정했으면은 실제로 틀어질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뭐 35도에서 한 45도 정도, 그죠? 그 정도만 잡아도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이만큼 틀어지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잡아서 하는 게 좋고요. 유속도 마찬가지죠. 유속도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뭐 분당 1ml인데 아무리 뭐 펌프가 후지고 아무리 뭐 시험을 잘못됐다 하더라도 분당 1ml로 흘리기로 유속을 세팅을 해놨는데 그게 뭐 분당 0.5ml 흐르거나 2ml 흐르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맞게 틀어질 수 있는 정도만큼의 범위만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변동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확인 시험이다. 그죠? 혹은 정량 시험이다. 아니면 뭐, 불순물 시험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정량 시험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정량값. 그죠? 마지막에 얼마로 측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뭐 피크 면적이 변했다 안 변했다 이것만 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또 이런 것들은 뭐 피크 면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물질과의 어떤 분리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과값을 어떤 피크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측정치를 가지고 결과값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분리도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스템 적합성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분리도라든지 무슨 대칭계수라든지 그죠? 아니면 무슨 뭐 리텐션 팩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결과값으로 삼아서 이런 변동 요인들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험법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런 변동 요인이 변하면은 이런 결과가 많이 흔들리는구나. 그죠? 요런 변동 요인이 pH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분리도가 이 두 개의 피크가 pH가 얼마일 땐 분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분리가 안 되네.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하는데 이제 pH라든지 뭐 이동상 조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뭐 피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피크의 분리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많이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결과값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컬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컬럼도 마찬가지로 뭐 리텐션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분리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온도나 유속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피크의 면적이 달라진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피크 면적이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속을 다르게 해놓고서는 거기에 따라서 피크 면적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속은 당연히 피크 면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요. 그죠? 그걸 가지고 뭐 이건 시험법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죠? 시험법이 아무리 좋아도 온도와 유속에 따른 피크 면적의 변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 완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온도나 유속에 따라서 달라지는 최종 함량 결과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크의 어떤 분리도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결과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변동 요인이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크로마토그램 상에서 변화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HPLC에서의 변동 요인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본인이 시험법을 개발하면서 이런 변동 요인은 굉장히 좀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우리가 좀 컨트롤 해야 되겠다. 그죠?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변동 요인이 요 정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컬럼의 종류, 그죠? 혹은 같은 종류의 컬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제조 단위 컬럼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 그죠? GC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HPLC 모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가장 크리티컬한 모듈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펌프입니다. 그죠? 펌프가 제일 중요한 모듈인데, GC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듈이 뭐냐면은 컬럼 5분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어때요? 이 그레디언트를 거는 걸 뭘로 합니까? 온도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 컨트롤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속이죠. 그래서 요 유속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GC 같은 경우는 이제 디텍터의 성질에 따라서 HPLC하고 다르게 유속이 변화에 따라서 어떤 피크 면적의 변화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전에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변동 요인을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완관성 시험은 모든 시험법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레포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법을 개발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동 요인들을 우리가 잡아서 시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변동 요인들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번 시간은 시험법 밸리데이션 완건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